예전에는 눈물을 참는 사람이 어른이구나 싶었는데요. 요즘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줄 아는 사람이요. 뭐하러 눈물을 참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슬플 땐 슬프다고, 기쁠 땐 기쁘다고 자신의 감정에 당당해져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착한 사람 되기에 애쓰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물론 좋은데요. 그게 누구에게 착한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이지 않나요? 우선 나 자신에게 가장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어야겠죠. 착할 때 착하더라도 누구에게 착한지 착함에도 우선 순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에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한 채 무조건 배려만 하고 있는 당신. 너무 무례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착하기만 한 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참고만 있는 당신 행복하신가요? 제 주변에도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크고 늘 밀려있는 카톡과 연락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패턴이 지속되면 내가 배려해놓고 내가 거절 못하고 다 받아줘놓고 이 사람은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눈치도 없나? 하며 마음속에 피해의식과 억울한 마음, 피곤함과 분노가 쌓여 내면의 폭발성이 커지는 걸 봤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착한 딸이 되어야지, 착한 아들이 되어야지,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 착한 친구, 심지어 종교에서도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되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조심하는 사람, 자신이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고 있는 사람, 불평, 불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많은 사람,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도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배려는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억지로 하는 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지니까요. 누군가를 돕고 나서 내 마음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는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다 빼고 오면 정작 가장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내 자신을 돌볼 체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여야 하는데요. 괜히 엄한 곳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오면 정작 돌봐야 할 곳에서는 짜증 가득한 모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더라도 누구에게 착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온 에너지를 쓸 테고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온 에너지를 다할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작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떤가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지 말고 나한테,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초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나 자신을 우선 잘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의 아내와 남편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요. 자식들을 잘 챙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굳이 짜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진 않나요?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 시선에 의식해서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양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친절과 예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은 휴식을 원하는데 관계의 불안감 때문에 줄줄이 약속을 잡는다든지 내 마음은 지금 너무 괴로운데 다른 사람의 고민 상담에 1등으로 나선다든지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절을 못해서 내일도 아닌 일에 뒤치다꺼리 하느라 손과 발이 묶여 있다든지 이 모든 행동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참 속상하게도 내가 희생해서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고요, 당연한 줄 압니다. 이미 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례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에너지가 너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다면 일상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을 넘어서서 마음의 병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인드를 모두에게 착할 수 없다고 딱 정하시고요. 두 번째,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거절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절에 서툰 것은 아마도 어릴 때 배려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교육은 많이 듣고 살았지만 거절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거절이 나쁘게만 느껴지시나요? 거절의 필요성이라든지 거절하는 방법들을 잘 배웠으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아야,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거절을 잘 해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시면서 터득하신 노하우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괜히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고 계속 떠안을수록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점점 더 버거워지더니 정작 내 자신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운영과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딱 와닿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절의 필요성을 깨달은 후부터는 저에게 거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거절이 곧 나와 내 가족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마 저처럼 필요성을 깨달으시려면 한번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남을 위해서 불태워 보시면 아, 의미 없구나. 상대가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이용당했구나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회되는 일은 하면 할수록 후회만 늘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있고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꼼짝하기 싫을 만큼 귀찮은 날도 있고요. 정신없이 바쁜 날이지만 누군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넘치더라도 영 내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 실망하진 않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기준 삼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해온 것도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몫은 그 사람 몫입니다. 상대방 마음은 그렇게 잘 헤아리시면서 왜 정작 본인의 마음은 챙기시지 않나요? 그 선을 분명히 잘 구분하셔서 오늘부터 거절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모든 관계들이 더 건강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왜 건강해지냐고요? 내 자신이 건강해졌을 테니까요. 내 하루가 더 행복해졌을 테니까요.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었을 거니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거절이 처음엔 진짜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마음속으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입이 안 떼어지실 텐데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이 어렵지 꼭 용기 내서 해보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언어로 잘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절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게 싫어, 못해,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어려울 것 같아. 부드러운 언어로 간결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구장창 거절의 이유가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거절은 간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었을 때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이 필요하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부탁이 끝나기도 무섭게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스트레스를 왕창 떠안으시지 마시고요. 그때 그 순간 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듣자마자 오케이 수긍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을 외치세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보신 뒤에 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부탁을 받았으니 키는 당신 손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왜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 뒤에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내 감정은 정상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반드시 벗어야 하는 가면입니다. 착하다는 건 도대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례한 부탁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스를 외치고 있다면 거절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정작 소중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내 것을 잃으면 잃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 모아서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내 맘 같지 않아요. 배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 배려는 먼지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놓아주는 것도, 부탁을 잘 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하고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